놀라운 오분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뇌를 보유한 동시에 제가 보기엔 가장 기이한 뇌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사진부터 볼까요? 와, 또 나온다. 네, 모르시는 분 안 대박. 계시죠? 없죠. 저희 고정 멤버예요. 고정 놀라운 증명의 제3의 MC. 예. 저보다 자주 나오는 것 고정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궤도 씨보다 자주 나와요. 제 고정이거든요. 저보다 안 바쁜가? 왜 그러지? 근데 이 정도면 출연료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여기저기 뻗쳐놓은 데가 많아요, 저분이. 웬만하면 머스크 얘기를 빼고 싶었는데요. 초반부터 언급하니까 왠지 제가 지는 기분인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나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2017년 3월에 일론 머스크가 뇌공학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뉴럴링크이고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회사 설립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층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대뇌 피질이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위에 AI 층을 하나 더 올리겠다. 그래서 7번째 층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죠. 그래요? 사실은 머릿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읽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뇌에 주입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잡지를 비롯해서 과학 잡지들이 어마어마한 신랄한 그런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대중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한동안 뉴럴링크가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발표를 하고 2년 반 동안 대외 활동이 전혀 없었고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엄청난 걸 하면서 조용조용 준비하고 있다 발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어.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홍진경 씨가 맞습니다. 그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날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신경실, 뉴럴 스레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 가느다란 저게 실이에요? 네, 실이에요. 네. 저 실에 정극이라고 하는 금속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정극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을 뇌 표면에 바느질을 하듯이 박아 넣는. 사람이 일일이 박아 넣으면은 사실은 정밀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을 이용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정확한 위치에 실을 박아 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수술 장면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걸 어디 수술해? 이게 뭐야? 박음질하는 거예요? 네. 뭐 하나씩 갖다 붓네. 사실 저 실이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인데 저렇게 박아 놓은 실은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결이 되었고요. 이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머리 바깥쪽으로 측정한 신호를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머스크가 원숭이 한 마리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이 원숭이의 이름은 페이저. 9살짜리 원숭이인데요. 보통 원숭이가 아닙니다. 나 진짜 시저 같아, 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쟤? 게임하는 거야? 게임하고 미쳤나 봐. 저런 애들이 실험실에서 탈출해가지고. 그게 시저가 되는 거예요. 그치. 왜? 게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이스틱이라든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저는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름. 무서워. 이게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각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존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된 막대기를 생각으로 바꿔요? 페이저의 뇌에는 네. 좀 전에 보셨던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실을 삽입을 하고 그걸 링크와 연결을 해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몸 밖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신호를 컴퓨터가 받아서 해독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제 생각을 읽어서 저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에 뭘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입에 물고 있는 거는 빨대입니다. 빨대요? 네, 저 빨대이고 저 빨대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스무디가 나오고 있어요. 페이저가 공을 잘 받으면 네. 보상으로 바나나 스무디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손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써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를 움직이는 건데 쟤는 그냥 생각만으로 알아서. 어떡하냐. 진짜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면 처음에 그 뉴럴링크 만들었을 때 막 비난했던 사람들은 저거 실험 영상 보고 굉장히 좀 민망해졌겠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리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처럼 뇌와 기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지금 전 세계가 뇌 연구에 이토록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단지 뇌가 미지의 영역이라서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로 인해서 사지마비 상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면 그러면 몸을 이제 젊었을 때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영상에 이제 등장하는 이분이 이제 아르보라는 분인데 처음으로 뉴럴링크를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8년 전에 다이빙 사고로 네. 이 어깨 아래 전체가 다 전신 마비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마비된 분인데요. 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 원숭이 실험에서 본 게임하는 것처럼 거. 머릿속에서 우리가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원하는 그 키보드 위치에 갖다 놓고 그걸 계속 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키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메일도 쓸 수 있고 물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오로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멀티태스킹을 하세요. 말을 하면서 뭔가를 보면서도 마우스 커서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우스를 잡고 컨트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어떤 생성형 AI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화력 발전소 2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사람의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동이 가능한 정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컴퓨터입니다. 사람의 뇌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요. 가정에 있는 50cm짜리 형광등 하나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면 정말 에너지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설이 이제 천재 재능을 뇌에 업로드 한다잖아요. 분야별로 보면은 다 달라요. 뭐 축구 쪽에 하면 우리는 그냥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천재야 하고 뭐 피아니스트, 뭐 조성진,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내로라는 천재분들이 있는데 얼굴 천재 차은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유튜브 천재 궤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뇌가 다 부위별로 다를 거거든요. 공부 능력을 관장하고 그렇죠. 운동 운동 능력을 능력을 그렇죠. 관장하고 이런 부위가 다 따로 있는 거죠? 사실 그 뇌의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모듈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뇌가 이제 각각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로 대략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언어를 주로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된다는 개념이에요. 블랙핑크 제니의 언어 재능을 내 뇌에 주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뇌에 넣고 싶은 게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의 운동 실력을 그건 저도 갖고 싶어요. 주입하고 싶다 뇌에다가. 나도 손흥민 존에서 슛을 한번 멋지게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뇌 기능의 연결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모듈로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딱 빼서 뭐 넣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모든 걸 다 담당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각 부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킹을 해서 총체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가 이제 공을 차거나 이제 이렇고 싶다고 해서 운동 취지만 떼서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안타깝지만 제니의 뇌에 그 언어 파트만 넣는다고 해서 역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 전체를 복사해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다 복사해 넣어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뭐 손흥민 능력이든 뭐 제니 능력이든 뭘 능력을 주입받으려면 그 사람 능력부터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능력을 컴퓨터에 옮기는 게 지금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좀 더 단순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거부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경계가 만들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정보, 그런 지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도를 우리가 커넥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개도씨 어려워요. 커넥텀. 커넥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커넥텀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 그래요? 그래?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뇌신경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지도를 그리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냐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지역을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세밀하게. 왜냐면은 정말 뭐 큰 도로들은 당연히 그리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골목까지 다? 네,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정말 작은 길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더 자세하게 보면은 누군가 잔디밭을 지나가면서 지금 만들어낸 길까지도 길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 신경세포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지도를 그렸다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톰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진 생명체가 현재까지 딱 두 생명체 있습니다. 커넥텀을 그러니까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낸. 네, 생명공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제일 먼저 뇌지도가 밝혀진 생명체가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이름이 예쁜 예쁜 꼬마 꼬마 선충이에요. 예쁜 꼬마 선. 사실은 이게 예쁘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쁜? 네, 한글이죠. 왜냐면 학명이 엘레간스라는 학명이 라틴어로 우아하다라는 뜻의 그 학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로 이 꼬마 선충 이 친구가 되게 예뻐요. 매끈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1986년에 연구자들이 이 모든 신경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저거예요, 지도가? 예, 그래서 와. 저게 이제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이제 뇌 지도를 구현해낸 건데 그 다음에 찾아낸 게 사실은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나서 겨우겨우 그려낸 뇌 지도가 초파리 뇌 지도입니다. 초파리. 네, 그 긴 시간 동안, 네,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드디어 밝혀낸 게 예쁜 꼬마 선충의 뇌 지도는 연구를 많이 해서 컴퓨터에 옮기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네. 꼬마 선충을 뇌 구조를 로봇에 옮겨 심으면 네. 그 로봇이 꼬마 선충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구현한 분이 신경과학자 버스 바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디지털에 어쨌거나 예쁜 꼬마 선충의 뇌 데이터를 올려봤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얘가 정말 꼬마 선충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어머. 바로 저 로봇인데요. 실제 꼬마 선충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 꼬물꼬물한다라기보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걸 탐색한다던가 장애물을 피한다던가 벽을 보면 멈춘다던가 이거는 생명체라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벽을 만나면 멈춰라라는 어떤 명령어 혹은 뭐 장애물을 피해라 이런 명령어가 없이 그저 이 뇌 지도와 연결 강도만을 구현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러면 저게 그 디지털로 생명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 시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예쁜 꼬마 순충의 성체 몸에는 같은 개수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의 개수가 302개로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인간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60억 개요? 예, 860억 개. 그리고 얘네들이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연결성이 100조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작은 거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모든 연결성 정보와 그 연결 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인간의 뇌도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로봇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장해서 다운 받으면 로봇이 만약에 내 뇌를 다운한다 그러면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신이 하나 생기는 거네. 그렇죠. 단순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가설이 이제 천재 재능을 뇌에 업로드 한다잖아요. 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뇌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기억하는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옮기고 그런 시도는 안 해봤나요? 시도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구 분야만 30년 이상 연구를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USC라는 대학에 있는 시오도 버거 교수라는 분이 주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야가 해마칩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부위는 혹시 들어보셨죠? 네, 해마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조금 전에 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해마가 사실은 구조가 뇌의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뇌피질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는 층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해마를 모방을 해서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해마가 망가진 쥐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집어넣어서 우회 통로를 만들어줬더니 장기 기억을 하지 못했던 쥐가 장기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또 진행을 추가로 했냐면요. 쥐 앞에 레버를 여러 개를 놓아둔 다음에 그중에서 특정한 레버를 누를 때만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줬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쥐의 뇌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연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 레버를 찾아서 눌러서 음식물을 먹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개체의 기억을 다른 개체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증명이 된 거죠. 와 대박이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던 연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버거 교수가 했던 연구 중에서 해마가 망가진 쥐의 해마에다 해마칩을 연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마가 멀쩡한 쥐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병렬로 연결을 해봤어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기억 능력이 더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